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그 벡터의 마지막 연산이에요. 마지막 연산은 이제 곱하기거든.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 벡터를 한번 마무리해보자. 알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벡터라는 놈이 있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실수배하는 걸 공부를 했죠?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막 위치 벡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치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했단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마지막 벡터와 벡터를 곱하겠습니다. 근데 벡터랑 벡터를 곱하는 건 두 가지의 연산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적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외적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아. 뭐 쓰게 된다면 뭐 이런 개념이에요.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 두 놈을 곱해 볼 거야. 맞아? 그러면 그 결과는 벡터예요, 벡터. 이게 외적이에요. 벡터랑 벡터를 곱해서 벡터를 만들어낸다. 그러겠죠. 벡터랑 벡터를 곱해서 벡터를 만들어야지. 맞지? 이게 외적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대학 과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냐? A라는 벡터와 누구를 곱해서 B라는 놈을 곱하는데 곱하기 여러분 연산할 때 이런 게 있잖아. 숫자를 2 곱하기 3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기도 해요? 2땡3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닷이라는 걸 쓰잖아. 오케이? 뭐 아무튼 DOT 이걸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것도 2 곱하기 3이고 이것도 2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스칼라의 세상에서는 이걸 곱하기를 이렇게 크로스로 쓰든 아니면 점을 찍어서 이렇게 도트곱을 하든 어차피 2 곱하기 3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뭐라고 써요? 6이라고 쓰죠? 하지만 벡터는 달라. 벡터는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크로스곱으로 쓸 때랑 이렇게 뭘 쓸 때, 점을 쓸 때가 달라요. 아시겠죠? 이 위에 걸 뭐라고 부르고 외적이라고 부르고 이 아래 걸 뭐라고 부른다? 내적이라고 불러요. 얘는 대학 과정이고 얘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벡터 두 놈을 곱하겠다고요? 내적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주요 과제예요. 알겠죠? 그럼 벡터를 두 놈 곱하겠다고요? 벡터를 두 놈 곱하면 신기하게도 이 놈은 벡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다? 스칼라가 나와요. 스칼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두 벡터의 내적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이제 두 벡터를 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벡터를 곱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대요. 벡터를 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방법. 여기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여기에 B라는 벡터가 있대요. 마치 두 벡터를 뭐 하듯이 더하듯이 무엇을 일치시켰을 때, 자,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킨 거야. 그런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구해본 거죠. 이야, 이 길이를. 됐죠? 이 길이는 A 벡터의 크기. 됐죠? 오케이? 자, 이 길이는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시점을 일치시킨 요 사이값. 요걸 여러분들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그리고 코사인을 곱합니다. 여기다가 쓰는 각은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루는 각, 세타를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두 벡터를 일치시키면요, 각이 이걸 수도 있고 각이 이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뭘 쓰든 상관없지?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360도가 되면 값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쓰든 코사인 30도를 쓰든 코사인 330도를 쓰든 어차피 값은 똑같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를 조심스럽게 써주면 된다.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뭘로?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표화를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벡터를 좌표화시킬 수 있었고 그 좌표화된 정보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도 똑같이 좌표처럼 계산을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벡터를 내적하겠다고? 두 놈을 곱하겠다고요? 좌표화시킬 수 있어요. 자, A라는 벡터를 좌표화시켰더니만 x1, y1 x1, y1으로 좌표화가 됐대요. 같은 원리로 얘도 좌표화 시켰더니만 x2, y2 이렇게 좌표화가 된 거야. 그 두 놈을 뭐 하겠대요? 이렇게 더트고 내적하겠대요. 돼요? 만약에 벡터를 좌표화 시킬 수가 있다면 좌표화된 두 벡터를 가지고 내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1차 결합을 하는 거예요. 1차 결합을.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해서 더하기로 싹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문 용어로는 1차 결합. 우리끼리 저렴한 용어로는 이렇게 부를 거야. x는 x끼리 한번 긁고 긁는다는 표현을 써보세요. 알겠지? x는 x끼리 한번 긁어주고 y는 y끼리 한번 긁어주는 거야. 이렇게 x1과 x2를 긁었다.
또 y1과 y2를 긁었다. y1과 y2를 긁었다.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두 놈을 뭐 하기로 연결하면 더하기로 샥 연결하면 뭐야? 이게 바로 내적의 결과예요. 1차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뭐겠니? 자,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겠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겠다고요? 코사인 세타 역시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3개를 곱하니까 결과는 뭐야? 스칼라. 됐죠? 마찬가지로 x1과 x2라는 요 성분 자체가 x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스칼라겠죠? 맞죠? y1과 y2 역시 스칼라겠죠? 스칼라끼리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고 그놈을 더해서 뭘 만들어요? 최종적인 스칼라물을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크기인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좌표화를 시켜서 긁어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게 바로 내적을 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야. 자, 2가지 방법이야. 만약에 성분이 하나가 추가돼서 공간상의 벡터였다면 그냥 단순히 뭐가 추가될 뿐이야? Z1과 Z2라는 Z 성분이 추가될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까지 추가시키면 Z1과 Z2를 긁어서 더하는 것까지 해주면 공간상에서의 벡터도 뭐 할 수 있다. 좌표화시켜서 내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왜 2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좌표화가 아예 불가능해. 좌표화가 아예 불가능한데 어떻게 좌표화를 시켜서 뭐야? 긁을 수가 있겠니? 그쵸? 그럴 때는 크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다고. 크기도 있고 크기도 있는데 이루는 각이 특수각이 아니야. 그럼 이루는 각이 특수각이 아니야. 이루는 각이 특수각이 아니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삼각비를 잘 몰라요. 코사인 세타를 알려면 삼각비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비도 잘 모르겠어. 자,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야? 좌표화시켜서 긁어야겠죠?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방법이 항상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이걸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갈 것이냐, 좌표화시켜서 긁어버릴 것이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내적하는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두 놈을 내적하세요. 아주 쉬운 문제, 두 놈을 내적하세요.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아. 아주 복잡한 그림에서 어떤 벡터 주고 어떤 벡터 주고 두 벡터를 내적하세요. 이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A 벡터 여기 딸랑 하나 주고 B 벡터 하나 딸랑 준 다음에 두 놈을 내적하세요. 이렇게 주진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하 벡터라는 건 원래 경험이 필요하거든. 개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심하게 꼬아내는 게 바로 기하 벡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스스로가 뭘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 알아내야 돼요. 스스로. 아시겠죠? 일단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셨다면요, 이제 조금만 살짝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결국은 곱하기거든? 그럼 연산을 할 때는 연산법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벡터의 연산, 벡터의 내적에 관한 성질 한번 볼게요. 자, 두 벡터를 내적하고 싶어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내적을 하나, B 벡터와 A 벡터를 순서 반대로 써서 내적을 하나 똑같겠죠. 어차피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잖아. 마찬가지로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니까 두 놈은 항상 똑같겠죠? 이걸 뭐라고 불러?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죠? 순서는 상관없다고. 누굴 먼저 쓰든 상관없다는 뜻이야.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A라는 벡터가 있는데 내적하겠대요. 누구를? B 벡터와 C 벡터를 더한 걸 내적하겠대요. 괜찮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 그대로를 계산해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B 벡터랑 C 벡터를 진짜로 더해서 벡터를 만들어내고 A 벡터와 그 벡터를 내적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니,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점 곱하기죠, 곱하기.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이랑 똑같다는 거죠. 여기가 곱하기면 여러분들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곱하고 가운데부 플러스 A라는 벡터와 C라는 벡터를 곱한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곱하기처럼 뿌릴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곱하기 연산이랑 똑같으니까.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했다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마치 이게 전개라면 이건 뭐야? 인수분해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이게 바로 교환 법칙, 그리고 얘가 바로 뭐야? 분배 법칙이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는데 여기다가 무슨 배 할 거야? 그렇지, 실수배 이렇게 해줄 거야.
먼저 내적을 한 다음에 실수 K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 A라는 벡터에다가 실수를 먼저 곱해서 벡터를 펌핑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B 벡터를 해도 되겠니? 내적해도 되겠죠. 또 뭐 해도 되겠니? A 벡터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이 실수 K를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이렇게 B 벡터에만 줘서 얘를 먼저 펌핑 시켜놓고 두 놈을 마지막으로 내적하면 되겠죠. 자, 둘 다 K 주는 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책이나 여러 가지 개념서를 보면 사실 얘보다 더 많이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얘예요.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한다야. A 벡터와 A 벡터. 자기 자신을 내적한다야. 이게 결과가 뭐냐면 A 벡터 크기의 제곱이거든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놈을 내적하려면 그럼 A 벡터의 크기와 A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A 벡터와 A 벡터는 똑같은 거니까 이루는 각이 0도잖아요. 그럼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그냥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라서 애들이 그냥 읽고 넘어간다니까. 듣고 끝낸다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요. 이게 엄청나게 쉬우면서도 중요한 식입니다. 두 벡터, 같은 벡터끼리를 내적하면 그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더한 벡터가 있대요. 얘랑 내적하래요.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걸.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이걸 보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분배하고 앉아있다니까? 근데 일단 분배하기 전에 이놈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자. A 더하기 B 벡터야. A 벡터 더하기 B 벡터야. 결과는 벡터.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야. 결과는 벡터.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는 거죠. 근데 두 벡터가 서로 어떤 벡터야? 이게 같은 벡터잖아.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일 때는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얘네들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해 보는 거야. 마치 뭐 하듯이 곱하기 연산하듯이 똑같이 한번 분배해 보겠다고요. 분배를 하면 이렇게 분배했을 때 A 벡터 내적 A 벡터가 나올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BA 벡터와 AB 벡터가 될 건데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두 배의 A 벡터 내적 이렇게 B 벡터가 될 것이고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B끼리 내적하면 그렇죠. B 벡터 내적 자 B 벡터가 되겠지. 이걸 계산하면 이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방금 내가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면 그놈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얘는 뭐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쓰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놈이 뭘로 바뀌어요? B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바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 놈을 만났을 때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그 벡터를 스스로 내적한 거구나. 자기 자신이랑 내적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랑 내적해서 이 결과에 도달하겠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자기 자신끼리 내적했을 때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 무시 못한다니까. 아시겠죠? 이 안에서 계산할 때 또 나왔잖아. 이것도 이걸로 바꾸고 이것도 이걸로 바꿔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진짜 잘해 이거. 그런데 얘의 또 다른 의미를 얘를 딱 말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면 그 벡터의 크기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갑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다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A 벡터 플러스 2B 벡터라는 게 있대. 잘 봐요. 만약 문제에서 이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대요.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 의미 해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반으로 쪼개야지. 3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3으로 나누는 거야. 이걸 3으로 나누는 순간 갑자기 얘네들한테 뭐가 부여가 되면서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A와 B를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한 내분점에 화살을 준 거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바뀌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이렇게 3배만 해주면 되겠죠. 3배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되게 기하학적인 문제가 나온 거야. 여기에 A라는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 B라는 포인트가 있고 진짜로 이 점을 줍니다. 뭐 1,5라고. 여기 점을 진짜 줘요. 마이너스 3,7이라고 이렇게 진짜로 점을 줬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찍을 거냐면 기준이 되는 5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됐나요? 이러지 말자. 여기다가 뭘 찍을까? 이 t, 모르는 t 이렇게 딱 찍어보자. 그래 놓고 막 t의 범위를 줘요. 0과 t의 범위는 뭐 1 사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거 그냥 해도 되는데 문제를 지금 만든 거라 그래 얘들아. 미안해. 지금 이걸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좌표화시킨 다음에 긁어버리면 좌표화시킨 다음에 계산이 가능하죠 이거는. 근데 그냥 문제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얘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얘네들의 몇 대 몇? 그렇지. 몇 대 몇? 얘들아 몇 대 몇이야? 2대 1, 2대 1. 2대 1로 내분한 내분점에다가 요렇게 화살을 준 다음에 그 화살을 몇 배 하래? 그 화살의 크기의 3배라고 있잖아. 이걸 화살을 3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길이의 3배한 놈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무슨 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죠. 이놈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 몇 배? 3배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야. 얘처럼 뭘로 해석이 가능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게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위치 벡터로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거였다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예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젠장 빌어먹을 그림이 없어.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런 단서들이 있네. A 벡터의 크기는 3이요. 이런 단서들이 있네요. 이런 단서들이.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는 뭐 2요. 자, 이런 단서들을 줘버린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벡터의 크기는 3이고 B 벡터의 크기는 2요. 뭐 이런 단서들을 준단 말이야. 괜찮아요? 자, 이 경우에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몰라요. 그쵸? 그래서 뭐 이걸 3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해도 단서가 없다고. 얘네 둘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그 점을 찍은 다음에 화살표를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얘네가 좁아지면 뭐야? 쟤는 늘어날 거고 얘네가 멀어지면 얘 이렇게 짧아질 텐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석이 상당히 힘들다. 자, 그랬을 때 3으로 나누고 3 곱하는 거 맞는데 이 방법만 알고 있다면 안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풉니다.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어떤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임이 확실해. 자, 그런데 A의 최소값을 그냥은 못 구하겠어. 그때 쓰는 스킬이 A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A제곱의 최소값을 구했더니만 그 최소값이 4가 나왔대. 자,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A의 최소값은 얼마야? 그렇지. 2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양수 조건이 없다면 이놈의 최소값이 4가 나왔다고 해서 이놈의 최소값이 2가 아닐 수도 있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아니지. 최소값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노골적으로 어떤 벡터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의미로 해석하기 힘들다면 이걸 뭘로도 풀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식으로도 풀 줄 알아야 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의미를 해석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다이렉트로 제곱합니다. 알겠죠? 제곱을 해버리면 방금 설명했죠?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건 안에 있는 내용물끼리 같은 벡터끼리 서로 한번 내적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바로 계산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플러스 마치 곱셈 공식 쓰듯이 4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플러스 4배의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노골적으로 문제에서 크기들을 줬으니까 크기들을 다 때려 박으면 9,
플러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계산할 때도 이제 내적이 나왔잖아. 이걸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갈 것이냐, 좌표화시켜서 긁을 것이냐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크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가야겠지. 그대로 크기 코사인 세타를 쓰면 4, 3, 12의 2배 하니까 24. 24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고 뒤에서는 4, 4, 1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죠?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얼마예요? 자,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일과 뭐 사이야? 1 사이죠. 돼요? 코사인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일과 1 사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4. 9와 16도 아니까 얼마야? 25.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어이구, 문제 잘 만들었네. 1이 되네요. 됐나요? 이놈을 제곱했을 때의 최소값이 1이니까 제곱하기 전에도 최소값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1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바로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될 식입니다. 얘를 보고 무조건 둘 중 하나야. 3으로 나눠서 3을 곱하나. 오케이? 3으로 나눠서 3을 곱하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크기만을 줬어. 크기만을 준다면 뭐야?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가 없어요.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싸리 제곱해가지고, 그쵸? 식으로 조져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내적의 기초적인 성질, 내적의 기초적인 성질과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될,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될 그런 식을 하나 보여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이라는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사실은 아까 설명을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테마를 하나 정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여기에 B라는 벡터가 있대요. 두 놈이 이루는 각이 세타야.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를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내적하면 돼요. 됐니? 내적의 결과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 자,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방법은 크기. OA 벡터의 크기. OB 벡터의 크기. 그리고 뭘 곱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코사인 사이값. 이걸 곱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방법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 자, 어떤 방법이야? 요 A라는 점을 뭐 할 수 있어? 요 A라는 점을 좌표화시킬 수 있고 B라는 점도 좌표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OA 벡터와 OB 벡터도 좌표화시킬 수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X1, Y1으로 좌표화시키고 X2, Y2로 좌표화를 시켰다면 X1, X2 플러스 Y1, Y2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겠니? 내적의 결과를 좌표화시켜서 긁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요 놈도 알고 요 놈도 알고 이 놈도 알잖아요.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벡터가 이루는 요 사이각도 구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해볼까요? 내 마음대로 요거를 0,0이라는 기준점으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건 너무 좀 허접하네. 요걸 좀 힘들게 해야지. 이거를 2,1이라고 하지 뭐.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어접하죠. 2,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1, 오케이, 아리가또. 이렇게 3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 놓고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 답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 구하래요. 코사인 세타 구하래요. 자, 그럼 간다. 이 벡터의 일단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길이는 루트 얼마야? 문제 잘못 만들었다. 너무 더럽다. 미안하다. 루트 10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5가 되겠죠. 됐니? 자, 두 벡터를 내적해 보는 거야. 크기, 코사인 세타. 루트 5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내적을 한 거야. 됐죠? 근데 이렇게 내적하는 방법은 크기 코사인 세타를 쓰는 방법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좌표화시켜서 긁어버리는 방법이 있잖아. 내가 기준점을 0,0이라고 놨으니까 이 종점의 좌표들이 결국 그 벡터의 좌표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두 놈을 뭐 해주면 돼? 그냥 팍팍 긁어주면 되겠네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해서 팍팍 긁어주면 얼마야? 그렇죠. 5가 되겠네. 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됐죠? 그랬더니만 이 루트 50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루트 50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근데 루트 50의 또 다른 이름이 5루트 2 맞나요? 5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둘이 약분 뿅뿅 되면서 얼마?
루트 2분의 1. 아이고 얘는 특수각이네. 이 세타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45도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무엇을 이용하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도 구할 수 있다. 나중에 이게 뭘로 확장되겠니? 이렇게 직선으로 확장이 될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역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멋진 이론들이었대요. 알겠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언급을 살짝 했는데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내적 이 정도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냥 평범하게만 해도 충분히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숙지하고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벡터의 내적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뽑고 싶네요. 내적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내적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를 지금부터 3가지 케이스로 여러분께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만 설명할 거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다가 그대로 녹여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그림을 하나만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다 정사각형 하나를 딱 그릴게요. 정사각형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0,0을 찍을 거고요. 여기다가 2,0 찍자. 여기다가 2,2 찍고요. 여기다가 0,2 찍어. 이 길이가 2야. 됐나? 요 점을 천천히 해볼게. O, A, B, C. 이렇게 OABC라고 이름 줄게요. 됐나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부터 C와 O에 정확히 뭘 찍으래? 중간 찍으래. 중점 찍으래. 이 중점을 중점이 아니야. 미안. 이 선분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을 하나 찍으래요. 그걸 P라고 할게요. 됐죠? 그랬을 때 O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이 벡터와 됐죠?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이 벡터. AP 벡터와 내적하겠습니다. 누구를? OB 벡터를. 자, 두 놈을 서로 내적할 거야. 알겠나요? 아주 간단한 문제야. 알겠지? 간단한 문제. 이 두 놈을 내적했을 때 내적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냐면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요렇게. 됐죠? 두 놈을 내적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파란색 벡터는 딱 픽스가 돼 있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크기도 똑같아요. 크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P라는 점이 움직일 때마다 이 빨간색 벡터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길이가. 그러니까 그 벡터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 벡터와 이루는 각도 계속 변하지. 자, 판단하는 거야. 내적을 구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내적을 구하려면 판단해야 돼요.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갈 것이냐 좌표화시켜서 긁어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일단 써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크기 코사인 세타를 쓰려고 했더니 이 크기는 픽스가 돼 있는데 이 빨간색의 크기가 변하죠.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변하잖아. 그럼 변수가 몇 개야? 그치? 2개지. 변수가 이렇게 2개야. 두 놈이 한꺼번에 변하고 있으면 변화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리고 크기와 어떻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종속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쵸? 그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판단하는 거야. 크기 코사인 세타는 좀 힘들겠구나 라고 판단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죠. 뭐야? 좌표화예요. 좌표화를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으면 빨리 내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나도 귀엽게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네요. 누구보다 쉽게 좌표화를 시킬 수 있는 정사각형을 그려놨다니까? 그러면 재빨리 누구만 점 찍을 수 있으면 요 점 P만 점 찍을 수 있으면 이거 좌표화 끝나는 거야. 자, 점 P는요 X좌표가 0이에요. 됐죠? 점 P는 X좌표가 0이죠. 무조건 0이죠. 근데 Y좌표는 몰라요. 0과 이 사이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요 놈을 0, 뭐라고만 T라고만 찍어주자. 상관없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0,T라고만 찍으면 어떤 일이 펼쳐져요? 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겠죠. 됐니?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또 2를 벗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점 P는 어디에 있어야 돼? 선분 OC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T의 범위를 뭐라고만 세팅해주면 0과 뭐 사이에 있다? 그렇지. 이 사이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T의 범위를 세팅만 잘 해주면 돼요. T의 범위를 정확히 세팅만 해주면 이 점 P가 선분 OC 위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돼요? 이제 전부 다 모든 점들이 다 좌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벡터의 좌표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벡터라고요. A에서 출발해서 P로 갔으니까 누구의 좌표에서? P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 그리고 T. 내적. 자, OB도 좌표화 시켜볼까? OB. 이게 0,0이고 이게 2,2니까 그냥 2,2네요. 이렇게 2,2. 아주 쉽네. 됐죠? 자, 두 놈을 내적할까요? 좌표화된 두 벡터를 서로 박박 뭐하면 돼? 긁으면 되겠죠? 자, 긁으세요. 마이너스 4. 자, 긁으세요. 2t. 그 놈을 더하면 되겠지. 자, 이 놈의 무슨 값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최대랑 최소 구할 수 있겠죠? 왜? t의 범위가 0과 2 사이니까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최소가 될 것이고 t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고? 0이고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진짜로 뭐 할 수 있어? 좌표화를 통해서 벡터를 구한 다음에 벡터의 내적을 구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대요. 야, 이건 솔직히 딱 보자마자 이제 알겠죠? 이거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가는 놈은 또라이 새끼죠. 맞죠? 그냥 딱 보자마자 좌표화 시키고 싶다. 좌표화 시키고 싶다 느낌 왔죠? 그래서 좌표화 시켜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바로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아주 기본 유형이었어요. 좌표화를 시켜서 긁어버리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좌표화시키기 쉬운 놈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좌표화시키기 어려운 게 배경으로 등장할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 또는 9야. 원이 나오거나 9가 나오면 상당히 좌표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등변 삼각형이나 뭐 직각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이나 이렇게 삼각형만 나와도 어느 정도 좌표화가 가능해. 왜냐하면 직선 위에 점을 찍는 거거든. 깨끗해봤자 삼각형이니까. 그쵸? 그런데 원 같은 게 나오면 곡선 위에 점 찍는 거죠. 원 같은 거 나오면 곡선 위에 점 찍는 거다. 원이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원 위에 이렇게 점을 찍을 때 젠장 빌어먹을 내적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코사인, 사인으로 찍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코사인, 사인으로 찍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0,0이 아닐 때는 0,0인 상태에서 코사인, 사인 찍어 놓고 다시 평행이동을 통해서 다시 점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막 삼각함수 막 써야 되고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그걸 쓰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겠지만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야. 알겠죠?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풀이법이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원이라는 배경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와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Q를 찍어 볼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을 그냥 O라고 해보지 뭐. 됐나요? 아주 쉬운 문제네. 그때 이렇게 벡터 하나 만들어 놓고 OP 벡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OQ 벡터를 만들었네요. 요렇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래요. 2. 됐죠? 그랬을 때 아주 쉬운 문제. OP 벡터랑 내적하겠습니다. 누구를? OQ 벡터를. OP 벡터와 OQ 벡터를 요렇게럼 내적했어요. 됐죠? 이 내적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문제냐? 최대값, 최소값을 또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부터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또 판단합니다. 이게 크기 코사인 세타로 갈 것이냐, 좌표화를 시킬 것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원이라는 배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좌표화 시키는 건 상당히 힘들겠구나. 됐죠? 좌표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코컴마 4로 찍어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겠구나. 그러면 혹시 크기 코사인 세타인가 이번에는? 그렇죠. 얘는 크기 코사인 세타죠. 왜? 이게 지금 무슨 벡터냐면 반지름 벡터거든요. 크기가 언제나 얼마로 일정한 2로 일정한 벡터들이라고. 이 Q라는 놈도 원을 팔딱팔딱 뛰어놀고 있고요. 점 P도 원을 팔딱팔딱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무제한이야. 방향성은 오지게 자유롭죠. 됐죠? 그런데 언제나 크기는 얼마로 일정해? 2로 일정하니까 오예.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는 크기, 당연히 크기, 코사인 세타 형님을 써야겠구나. 이 느낌을 받아야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크기도 2고요. 이 크기도 2네요. 뒤에는 뭐만 바뀐다는 얘기야? 그렇지. 코사인 세타의 변화만을 가지고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시점 일치가 돼 있죠. 그때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럼 얘도 반지름 벡터고 얘도 반지름 벡터니까 오지게 자유롭겠죠. 맞죠? 방향성이 오지게 자유로웠으니까 두 놈이 일치할 수도 있겠고, 일치하면 세타가 얼마가 돼요? 0이 될 수 있잖아. 맞죠? 0이 되면 코사인은 가장 큰 값을 가질 거예요. 가장 큰 값 얼마? 1을 갖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라고 외치면 돼? 4라고 외치면 될 것이고.
돼요? 최소값이라고요? 코사인은 언제 최소가 돼? 각이 크면 클수록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각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 쏠 때잖아. 근데 얘는 방향이 자유로우니까 반대 방향을 서로 쏠 수 있어 없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반대 방향을 쏠 때 코사인 180도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2와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얼마를 만들어내요? 마이너스 4를 만들어내면 최소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언제 좌표화를 시켜야 되고 언제 크기 코사인 세타를 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야. 이번엔 이게 아니고요. 지워야지. 지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하나 딱 그려놓고요. 똑같이 P와 Q는 원 위를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원 위를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원에 접하는 요런 배경 직선을 하나 딱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에 찍겠습니다. 누구를? A를. 됐나요? 여기에 A를 딱 찍어 놓고요. 이걸로 갈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2였어요. 잘 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뭐 하겠습니까? 내적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문제를 써볼까요? AP 벡터와 내적하겠습니다. 누구를? AQ 벡터를 반대로 썼네. 반대로 썼어. 색깔을 반대로 했어. 미안, 잘 가. 이렇게 하면 되죠. 너무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이번에는 AP 벡터와 AQ 벡터를 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내적의 최대 최소를 또 구할 건데, 최대 최소를 또 구할 거야. 알겠죠?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일단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P랑 Q가 팔딱팔딱 뛰어놀고 있다니까, 원 위를. 그러니까 일단 좌표하는 힘들어. 좌표하는 힘들 거라는 생각 들어, 안 들어? 일단 들죠? 그쵸? 그럼 이제 크기 코사인 세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젠장! P가 계속 변하죠. 원을 팔딱팔딱 뛰어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벡터의 크기 뭐야? 계속 변해요. 얘는 픽스된 고정된 점이고 계속 변해요.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Q는 어때? Q도 계속 변해요. Q도 팔딱팔딱 뛰어놀고 있으니까. 아니 크기 코사인 세타를 싣고 싶은데 두 놈의 크기가 계속 변해. 됐니? 근데 뭐까지 변해? 그렇죠. 이루는 각도 계속 같이 변할 거 아니야.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계속 바뀔 거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막연한 크기 코사인 세타를 또 쓸 수가 없어. 아니 좌표화 시키는 건 원이라서 좀 힘들고요. 크기 코사인 세타를 쓸 건데 어떤 경우야? 지금 크기도 변하는데 코사인 세타도 같이 변하는 경우지, 변화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변수가 많으니까. 자, 그럴 때는 꼭 반드시 이렇게 원이라는 배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원이라는 배경이 나왔다고요? 반지름 벡터를 이용하도록 문제를 출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지름 벡터.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 딱 찍어요. 이걸 O라고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직 딱 내리면 이 길이가 2인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 길이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이 길이를 2루트 3이라고 할게요. 그냥 문제를 좀 이렇게 답을 내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 길이를 2루트 3이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억지로 여러분들이 반지름 벡터를 소환하겠습니다. 반지름 벡터를 소환하는 거예요. 잘 봐. 빨간색 벡터를 쪼갠다. 빨간색 벡터는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벡터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A에서 일단 O한테 화살을 주고 다시 누구한테 화살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한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벡터를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냐면, A에서 출발해서 O로 간 다음에 O에서 누구한테 화살을 그대로 쏴버려. P한테 화살을 그대로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AP라는 벡터가 어떻게 바뀌어요? 요 AP라는 벡터가 해주겠다. 이 AP라는 벡터가 어떻게 바뀌어요? A에서 출발해서 O로 가는 벡터 플러스. 됐나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그렇지. A 이렇게 P 벡터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같은 원리로, 물론 안 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한번 바꿨고요. AP라뇨. OP입니다. 됐죠? 마지막이라서 좀 그런가 봐. 집중이 안 되네, 나도. 미안합니다. AQ 벡터. 이번에 AQ 벡터도 같은 원리죠. A에서 출발해서 Q로 가는 벡터도 뭘로 바꾸면 돼? A에서 일단 O로 온 다음에 O에서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Q로 가면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벡터도 뭘로 바꾸냐면 A에서 출발해서 O로 가는 벡터, 그 다음에 반지름 벡터 소환합니다. 뭘로 바꿔? O, Q 벡터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두 벡터를 서로 뭐 하래요? 내적하래요. 두 벡터를 서로 내적하래요. 갑니다. 두 벡터를 서로 내적하면 일단 이거 지금 분배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분배하면 AO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마치 곱하듯이.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해도 AO 벡터가 걸리고요. 요렇게 해도 AO 벡터가 걸리니까 AO 벡터 됐죠? 내적. 그리고 뒤에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AO 벡터에 OQ 벡터도 걸리고 AO 벡터에 뭐도 걸려? OP 벡터도 걸리니까 OP 벡터 이번엔 플러스 뭘로 바뀌어요? OQ 벡터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OP 벡터와 OQ 벡터를 내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OP 벡터 내적 OQ 벡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수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픽스시키면 되고, 얘도 어떤 벡터야? 얘도 픽스된 고정 벡터야. 얘들아 A에서 출발해서 O로 간다니까? 원의 중심한테 화살을 준 벡터니까 얘도 지금 픽스가 된 벡터라고. 그 다음에 OP 벡터와 OQ 벡터를 더한다고요? OP 벡터와 OQ 벡터는 방향이 졸라 자유롭잖아. 그쵸? 자유로운 반지름 벡터라고요. 두 벡터를 더해서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최소값 말고.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얘네들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최대가 되겠죠. 맞아? 그럼 얘네들의 방향이 뭐 하면 돼요?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만땅이겠네. 근데 얘도 같이 변하고 있잖아. 그치? OP 벡터와 OQ 벡터도 같이 변하고 있잖아. 그럼 방향이 어떠면 어떨수록이야? 방향이 어떠면 어떨수록. 방향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두 놈의 벡터를 더한 것도 크겠죠. OP 벡터와 OP 벡터를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거야. 두 배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죠. 내적은 크기 또 크기 오케이. 크기 뭘로 갈 건데? 코사인 세타로 갈 건데 어차피 크기는 픽스가 되어 있죠. 됐죠? 그러니까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 얘네들이 가장 큰 값을 가지려면 두 벡터가 서로 일치하면 될 것이고, 맞죠? 완전히 일치했을 때 길이는 그냥 두 배가 되겠지. 그치? 그때가 가장 두 놈을 더했을 때가 최대인데, 그 경우에 얘마저도 같이 동시에 뭐가 돼? 최대가 되겠지. 얘가 최대가 될 때 동시에 얘도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는 언제 최대가 된다? 그렇죠. PQ가 뭐 할 때? 일치할 때가 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답을 내면 PQ가 일치할 때 이겁니다. PQ가 일치할 때. 선생님 PQ가 일치할 때 답은 어떻게 내면 돼요? 답은 PQ가 일치해야 되는데 얘랑도 마찬가지야. PQ가 일치한 상태에서 얘가 무슨 값을 가졌으면 가장 좋겠니? 대값을 가졌으면 가장 좋겠죠? AO 벡터의 방향을 그대로 받아내면 돼요. 받아왔죠? 그대로 직선으로 가서 여기에 뭐 있으면 돼? P면서 같이 동시에 Q가 있어주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길이 얼마예요? 5죠? 이 길이 얼마야? 1대 2.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4죠? 그럼 이 길이 얼마야? 반지름이 2니까 이 전체 길이 6이잖아. 그래서 AP 벡터의 크기도 6이고 이것도 6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계산해도 돼. 알겠지? 그러면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일치된 벡터니까 66에 36이라는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뭐 한 거야, 선생님이? 하나를 픽스시킨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반지름 벡터를 소환해버린 거죠. 알겠죠? 반지름 벡터 두 놈을 소환시켜버리고 바로 깔끔하게 두 벡터의 내적을 이런 식으로 반지름 벡터를 소환해서 구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야. 선생님이 문제를 생각 없이 좀 만들었는데 미안합니다.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지름 벡터를 소환해도 지금 얘와 얘가 지금 동시에 변하고 있거든? 이 코사인 세타 때문에 얘도 변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뭐예요? 얘도 지금 OP 벡터와 OQ 벡터를 더한 벡터와 얘 내적하는 거니까 얘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가 같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한번 의심해 본 거죠? 얘가 최대일 때 동시에 얘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있잖아. 그럼 난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둘 다 동시에 최대면 되잖아. 그러면 전체가 최대가 될 거잖아. 그래서 최대가 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어머, 둘 다 최대가 됐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좌표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크기 코사인 세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 근데 뭐가 생겨? 뒤에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원이라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반지름 벡터라는 이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내적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중에 하나래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개념만 들어서는 절대로 벡터 문제를 정확히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벡터의 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벡터 듣느라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만 더 들으면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완전 베이스는 끝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